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마인드풀리스 심리상담연구소 김도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도 커지고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과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현재를 어떻게 꾸려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 생각하면은 어떤 기억이나 어떤 생각들 가장 많이 떠오르세요? 내가 뭔가 실수했던 거, 내가 뭔가 잘못했던 거, 때로는 막 실패했었던 일들 막 마음이 되새겨지시죠? 근데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은 금방 감정이 어떻게 되세요? 마치 우울이 중력처럼 바닥으로 나를 딱 끌어당기고 마음도 무겁고 답답하고 내가 과거에 이런 실수들을 했는데 과연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참 마음이 복잡하실 텐데 그런 내 마음 습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있었던 경험을 나랑 동일시하지 않고 내가 과거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 과거의 경험들을 토대로 현재를 이렇게 새롭게 꾸려 나가 봐야지 라고 해서 과거의 경험을 하나의 나의 레퍼런스로 참고 자료로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불안한 감정이 많이 들죠. 네, 우리 학생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는 막 긴장되고 걱정도 많이 오잖아요. 이럴 때는 긴장을 좀 바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호흡법이라고 있어요. 호흡법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키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쉬는 건데요. 저랑 간단히 한번 실습해 볼까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자, 숨을 가볍게 부드럽게 들이키시고 천천히 후 하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느슨하게 내려놓아 주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숨을 가볍게 들이키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내쉬면서 어깨에 힘도 내려놓아 주시고 온몸의 긴장을 내쉬는 숨에 느슨하게 내려놓아 주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이완, 평화, 때로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은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지? 라는 것, 과거를 가지고 너무 염려하시기보다는 과거에서 있었던 일 가지고 내가 현재를 꾸려나갈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것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런 실수를 통해서 현재는 어떤 걸 보완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의 일들 중에서 좋았던 거, 괜찮았던 거 이런 것도 좀 챙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잘 살 수 있을까? 현재를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걸 막 떠올리실 때 이렇게 걱정하시잖아요.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걱정하는 생각에서만 딱 멈추게 되면 불안이 점점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어. 나 해낼 수 있어. 라고 해서 물음표로 생각을 딱 끝내시지 마시고 항상 마침표로 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항상 마침표 사고 잘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불안을 다루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습관이 될 수 있을 거고 내가 가장 최종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최종 목표를 딱 이렇게 너무 떠올리시기보다는 이 최종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한 단계 한 단계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지적 시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단계씩 내가 잘하는 모습을 그려보고 또 다음 단계는 내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그 모습을 시각화해보고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까지 시각화해보는 그런 연습 여러분들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통 여러분들 가장 우울해지고 마음 불안해질 때 어떤 생각들 많이 드세요? 나 왜 그러지? 나 왜 그렇게 했지? 라고 하면서 자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이 내 감정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고 또 스트레스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비난을 좀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 굉장히 좀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자기 비난을 멈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이런 비난하는 생각을 이제 좀 그만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해 보시고 자기 비난이 올라올 때 얼른 현재다 이렇게 주의를 좀 돌려봐 주세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생각 그만 이제 좀 멈춰보자 라고 해서 이거를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나한테 있는 좋은 어떤 강점들 이런 거 찾아서 나는 이런 강점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강점을 주로 많이 떠올려 보고 또 되새겨 보고
그런 시간들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미션 하나 드릴 건데,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가까운 분들한테 한번 여쭤봐 주세요. 나의 장점이 뭐야? 나의 좋은 점이 뭐야?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때 많은 분들이 에이, 그냥 칭찬이겠지, 그냥 하는 말이겠지 이러면서 그 말들을 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시지 마시고 아, 이 부분을 어떻게 더 키워보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좋은 면을 자꾸 내 것 만드는 그런 시간 가져주셔야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감사일기 아마 써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즘 많이 하시는데요. 감사일기가 왜 중요하냐면 왜 과거 일들 막 떠올리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과거에서부터 온 감정들, 그 기억들이 현재 그대로 다 스며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가 다 막막하고 뭐 이런 기분이 드니까 내가 하루에 뭐 좋은 게 뭐가 있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잠들기 전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찾아내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로 하루가 점점 더 많이 힘들고 무겁다라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거를 찾아보시는데, 감사할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시니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시게 되고, 또 하나는 감사가 뭐 어디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누가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데서 많이 감사의 의미를 찾으세요. 근데 감사라는 것은 그냥 지금 나의 현재, 아주 사소한 것도 당연시 여기시지 마시고 곳곳에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라고 느껴보시면서 이 순간에 너무 감사해 이렇게 해보시면은 긍정의 회로, 긍정 마인드가 쑥쑥 자라실 거예요. 과거의 경험들 제가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과거는 하나의 레퍼런스일 뿐이다.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내가 아니다. 동일시하지 않게 해요. 그리고 과거에서 실수한 경험들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 새로운 어떤 변화의 챕터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비난이 내 감정을, 현재를 너무 또 우울하게 만드니까 나의 장점들 찾아서 다시 자주 되새겨 주세요. 그리고 과거 일을 떠오르면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위축되잖아요. 또 그럴 때마다 감사한 순간들 얼른 발견해줘서 오늘 하루 나의 어떤 감정 온도를 쭉 올리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리학자 김도연입니다. 자, 오늘은요, 현재를 어떻게 잘 살아가면 좋을까? 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꿀팁 알려드릴까 해요. 자,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늘 있어요. 늘 있고, 하루에 어느 정도는 내가 스트레스를 내가 좀 느껴보자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이런 심리적 유연성을 키우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로 느껴야 평균일까? 라고 또 고민되실 수가 있는데, 스트레스는 1점에서 가령 10점짜리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내가 오늘 스트레스는 한 5와 6점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거를 평균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뭐 데일리 스트레스다 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그러면 어디까지 맞추면 좋냐면 5와 6점 정도만. 이거를 심리학에서 자기 조절,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오늘은 내 마음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나만의 치유의 시간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하나 또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것들을 딱 볼 때 저거는 참 날씨가 좋아, 그리고 커피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날씨가 뭐 화창하고 좋으면 그냥 날씨가 좋아 이렇게 내가 있는 그대로 느끼게 되면은 스트레스 수준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날씨에 보면 내 기분이 더 안 좋을 때는 더 많이 우울하고,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이러면서 나만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거든요. 자꾸 어떤 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막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자꾸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하나씩 덧붙여지는 이 내용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만들고 있죠. 내가 비극의 어떤 이야기들을, 슬픈 이야기들을, 힘든 이야기들을,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내가 맨날 거기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지면
그 주인공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내용이 부정적일수록 내 마음도 계속 쭉 가라앉고 스트레스는 가중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해볼래요?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일단은 뭐 일기 쓰듯이 한번 쭉 적어보세요.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적어보시고 거기에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분명 그런 것 같아. 이런 온갖 내가 만들어내는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게 나의 추론이잖아요. 뭐 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내가 혼자서 만들어낸 추론들 싹싹 지워보세요. 지워보고 다시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아마 추론이 붙었을 때는 스트레스 강도가 9월 10이었다가 싹 빼면 아마 5, 6점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이렇게 스트레스로 올린다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정말 많이 오늘 하루도 힘들었어, 지쳤어 이런 생각 안 드는 날은 사실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나만의 시간을 좀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시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막막하게 느끼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친구하고 뭔가 함께 하거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권해드리고 싶은 건 하루에 30분 정도? 10분 정도도 괜찮아요. 나 오늘 뭐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 날이니까 일부러 타임아웃 모든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만들어주세요. 타임아웃 시간에 뭐 할지 버킷리스트 만들기. 그래서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내가 조금 힘든 날은 뭐 1번, 또 내가 좀 기분이 떨어진 날은 3번, 그리고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 그러면 1, 2, 3 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걸 자기 돌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간 꼭 챙겨주시고 끝나고 나시면 오늘 이런 시간 만든 내 자신에게 잘했어, 이렇게 해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와의 좋은 멘토링, 내가 내 감정과 멘토와 멘티 관계 잘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왜 스트레스 막 쌓이면 어떤 때는 막 머리도 아프고 또 막 가슴도 막 이렇게 답답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잠도 잘 안 오고 이러죠? 이런 게 다 신체 증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신체 증상은 우리가 좀 조금씩은 다 겪잖아요. 감정은 우리 어떤 몸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마음의 소리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몸과의 통로거든요.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힘든 게 있었나 봐. 그럴 때는 몸을 좀 이완해주는 그런 연습해주세요. 근데 몸을 이완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바디 스캔이라고 해요. 하나씩 스캔하듯이 이렇게 보면서 몸의 긴장도 내려놔주시고 또 몸을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있다 보면 아마 내 마음도 보이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보고 가만히 이렇게 집중했더니 오늘 마음 좀 무겁네? 이렇게 몸을 알아주시면서 내 자신에게 괜찮다, 수고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바디 스캔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텐데 저와 함께 잠깐 따라해 보세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 뭐 바닥에 누우셔도 돼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계실 때는 바디 스캔은 조금 이렇게 기대셔도 괜찮거든요. 편안하게 뒤에 딱 이렇게 기대시고 그리고 손은 그냥 무릎에 이렇게 툭 놓으셔도 돼요. 두 다리는 11자 정도로 툭 내려놓으세요. 만약에 바닥에 누워서 한다라고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손발을 이렇게 겹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자, 준비되셨다면 일단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자,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 가볍게 숨을 들이켜보시고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주세요. 내쉴 때 몸의 긴장도 놓아주시고 몸이 긴장되는 그 느낌도 그대로 느껴보세요. 느슨해지고 있을 때 가만히 느껴보시면서 이완되고 있구나, 몸이 느슨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몸에다가 그대로 놓아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다리 주위를 이렇게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두 다리의 감각도 느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몸이 이렇게 그 부위가 긴장되어 있으면 다시 힘을 느슨하게 빼주면서 그 부분에다가 괜찮아 이렇게 또 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는 여러분들 엉덩이 부위, 어깨, 팔 쭉 이렇게 마치 스캔하듯이 훑어봐 주세요. 그리고 애썼어. 정말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어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몸을 알아차리면서 내 감정도 다독다독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몸을 스캔하듯이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서 몸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그때마다 내 감정도 잘 챙겨주세요. 이게 바로 바디 스캔을 통한 감정 알아차림이에요.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나를 돌봐주는 거예요. 괜찮죠? 이런 게 바로 자기 친절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리학자 김도연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나에게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미래를 향한 나를 돌봐주는 그런 방법들 또 설명해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벌써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미래를 잘 꾸려나갈 수 있지? 그리고 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좀 막 생각만 해도 좀 답답해질 수 있는 주제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내가 잘 앞으로 살아가려면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비상키트 우리 한번 만들어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도 그렇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나아갈 어떤 방향 키 같은 거, 좌표 같은 거 있으면은 이 좌표에 따라서 내가 나아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좀 더 목적의식도 생기고, 그리고 좌표에 맞는 행동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가치라고 해요. 근데 우리 학생 여러분, 제가 삶의 가치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 어떤 답변 떠오르세요? 벌써 삶의 가치 뭐지? 머릿속이 너무 답답해, 막막해 라고 하는 생각 떠오르시죠? 근데 이렇게 막막한 느낌 때문에 우리가 삶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좀 정해보고 나의 삶의 가치를 요런 거에 목적을 두고 나아가 보겠어 라고 해서 내가 그거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 나가는 거, 이게 가장 또 중요해요. 그래도 가치라는 거 좀 어려워요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 가치를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보면 좋거든요. 삶의 가치 이렇게 되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업에서의 가치, 친구 관계에서의 가치, 또 내 파트너, 연인 관계에서의 가치, 영역별로 나눠보시면 좋아요. 가령 나는 친구 관계의 가치는 어떤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게 나의 가치인 것 같아, 나는 좀 신뢰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이거 정해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신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지? 나만의 작은 행동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항상 진솔하게 얘기해 봐야지,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꼭 잊지 않아야 될 게, 가치를 정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어떤 기대를 하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그러면 가치가 아니라 목적이 되잖아요. 결과랑 상관없이 과정에만 의미를 두기. 내가 정한 거 소소하게 행해가면서 오늘 이런 가치에 맞는 거 하나 했어, 오늘 이런 거 내가 해낸 그런 하루였어 라고 하면서 미래의 어떤 따뜻한 어떤 순간들, 그리고 의미 있는 순간들 많이 챙겨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은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든가 또 앞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다 미래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사실 미래는 우리가 안 경험해 본 거, 그리고 또 앞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내가 경험치가 또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막 불안 올라오고 걱정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미래는 누구나 다 좀 막막하게 느끼고 또 좀 걱정이 오고 두려움도 와요. 그런데 이런 감정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흔히 있을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근데 나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이런 감정이 있구나, 오늘은 이런 감정이 더 크구나 라고 해서 감정을 잘 수용해 주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요. 대신에 이 감정이 너무 퐁당 당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꾸 회피하게 되거든요. 근데 회피할 때 우리가 마음이 회피하는 것 자체도 또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이유를 만들어요. 내가 좀 더 불안하지 않을 때, 내가 좀 더 자아가 단단할 때, 내가 좀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내가 도전할 수 있을 텐데, 온갖 이유로 나의 회피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막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나의 이런 합리화된 생각의 내용을 딱 갖춰가지고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수용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순간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 나갈 때 있어서 이런 생각들, 습관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합리화 생각이 뭐지? 내가 이제부터는 신경 써야 될 게 여러 가지 바깥 일이 아니라 뭐예요? 요 생각. 이 합리화하는 생각부터 얘가 방해꾼이거든요. 정말 고장난 라디오처럼 계속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 요 생각을 내가 알아차리고 요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테이크 액션,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불안과 함께 시작하는 연습, 걱정과 함께 시작하는 연습. 오히려 걱정을 그래, 매일 나한테 둘락거리는 어떤 손님처럼, 그냥 어떤 친구처럼 너 거기 있구나, 근데 나 이 행동할 거야,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미래의 어떤 내 모습 떠오르시면 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어, 또 어떤 나였으면 좋겠어 라고 아마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바라는 내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상적 자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분 참 좋고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재 나하고 딱 비추어 보면 마치 너무 그 차이가 느껴지기도 하고 오히려 과연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시면서 현재 나를 다시 이렇게 비춰보면서 너무 위축되고 이렇게 마음이 자꾸 작아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내 미래의 어떤 모습을 보고 현재를 이렇게 약하게 보고 내가 점점 마음의 그림자를 만드는 이런 그림자 효과들 좀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을 하나씩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거기에 다다르기 위한 작은 행동을 한번 구성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행동을 해보면서 내가 그런 행동한 거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많이 응원도 해주세요. 여러분들 칭찬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뭘 잘해야지만 칭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가 어떤 상황을 그려보고 작은 행동한 거 이게 모두 다 칭찬거리니까 오늘 의미 있게 내가 잘 해냈어 라고 하시면서 하루하루 이상적 자기에 다가가는 연습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적 자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큰 단계, 큰 도약하려고 너무 그러시다 보면 오히려 자꾸 실패하고 낭패감 들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목록 만들어서 행동할 때는 정말 낮은 단계부터 내가 평소에 나는 이상적 자기, 나는 좀 성실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7가지 목표를 다 해버리겠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는 딱 이거 2가지야. 그리고 2가지 해보면서 내가 조금씩 성취 경험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해요. 막 이렇게 어려워지는 계획을 많이 세워서 자꾸 실패 경험 만드시기보다는 작은 계획으로 성취감을 느끼자. 잊지 마세요.